특정 고도에서 비산탄, 자탄을 살포하는 무기 체계인데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저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팍 퍼져서 살상할 범위를 넓히는 이런 무기인데요. 무기 체계는 주로 집속탄 또는 확산탄이라고 불립니다. 공중에서 폭발하여 다수의 소형 자탄을 넓은 지역에 뿌린다. 네네. 그다음에 비행 중에 공중 폭발하는데요. 탄체 내부에 있던 수백 개의 자탄을 살포합니다. 살상 범위 극대화, 지면 충돌 전 공중에서 자탄을 방출하여 넓은 지역 인원 장비, 시설 등을 살상하거나 파괴합니다. 특수 자탄, 그다음에 탄소 소멸 단처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매우 가는 탄소 섬유를 배산시켜서 전력망을 망해줍니다. 이게 탄소는 이게 전기가 전도가 되는데 그것이 거미줄처럼 딱 달라붙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 합선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망가뜨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또는 막 이렇게 전자전 할 때도 이렇게 전파로 거기를 이렇게 고압의 전류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기선도 있고 금속체도 있기 때문에 뭐 레이더 전력 같은 거, 레이더 같은 거, 기타 뭐 이렇게 비행체 같은 거 딱 그게 고전압을 쏴주는 거죠. 고전압을 이렇게 강하게 그것이 마비가 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파행에 틀리는 전파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쏘게 되면 딱 닿으면 서로 그 전파가 강하게 융합이 되면서 열 반응도 일어나고 강하게 안을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는데 그런 걸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는 서로 파행이 틀리는 레이저파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하게 그것이 융합이 되어서 고열 반응이 일어나서 터지는데 그 레이저 공격기에 사용하거나 레이저 시각 장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레이저 시각 장치를 작은 볼록 렌즈를 이렇게 많이 해서 큰 볼록 렌즈를 집중시키는 방법인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이걸 사용하시더라 하시지 마세요. 그것도 YTN에서 카이스트는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는데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시지 마세요. 오목 렌즈, 오목한홈 이런 것 같아. 볼록 렌즈,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공진계처럼 빛을 증폭하여서 쏘고 빛의 사이즈는 대중소로 할 수, 20까지 사이즈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을 추가로 가해서 그 빛 에너지에 에너지를 추가로 담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 카메라에다 현미경 달아서 레이저 시각 장치를 만드는데 이걸로 반도체도 제조하고 수많은 홈을 퍽퍽퍽 빠가지고 일반 이렇게 선 대신 선보다 약간 오목한 홈을 봐서 카페스터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쓰는데 이게 어디로 갔네? 그래서 수많은 카페시타를 만드는 기술을 쓰는데 이거를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일반 반도체 회로 만들 때 이렇게 일반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있으면 일반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 모터 같은데 모터나 전자석에 감는 이런 구리선에도 이 구리 코일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여기 이제 이렇게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고 전기가 많이 축. 이건 이제 카페시터로 만들면서 D램 같은 카페시터를 이렇게 일과형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플로팅 게이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피복처럼 코팅 구조를 줘. 코팅이 뭐 재료가 뭐가 됐든. 네네. 그래서 피복처럼 해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죠. 네, 이렇게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때 일과형으로 표시하는데 수천만 개 수십조 개 가로 세로 높이를 샤피아 수저 방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금속 카페시터 이론인데 이것을 그렇죠. 이것을 저장 구조로 가져갑니다. 크기를 따라 대중소 해가지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LED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센서, 그 다음에 이런 광섬유 끝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광 D램으로도 만들고 광 저장 장치로 만드는 저장 장치를 만들 때는 배터리를 달면 저장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과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크기를 따라서 대중소리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 전자석이 자철석에다가 인비소 질석연 탄소 분석과를 첨가시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첨가시켜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방향 옆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줘서 N극과 S극의 방향을 자기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모멘트 방향을 바꿔주고 1과 0으로 표시하고 그거를 TMR 센서를 등 유도 전류를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걸 봐서 그것을
일과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 DMR 센서나 또 어떤 D램의 어떤 감지 회로 방식이나 통합 센서 이렇게 전류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전류로 조그만 전기가 들여오 유도 전류가 나오더라도 금방 그것을 중폭할 수 있는 방법이 트랜지스터 방법이죠. 그래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다른 금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대신 발열이 있어요. 다른 금속을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크기를 대중소 들어가요. 배터리 슬러리, 비금속이나 금속, 전자잉크도 대중소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다른 전이차를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서 발열을 생기지 않게 합니다. 정체되면 이제 정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양극재에도 내가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하면 이것이 서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 양극재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양극, 음극 다 수십 겹 들어가고 수백 겹도 돼요. 이게 인조 흑연 만들 때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뭐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홈을 좀 파줘서 이렇게 표면적을 넓히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연구 자석 만들 때도 그래요. 그래서 양극이나 음극의 재료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연구 자석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을 들어가거나 인비소 질석에 탄소 풍속가를 첨가시키거나 자천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연구 자석은 거기도 이제 인비소 질석,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연구 자석도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가고 홈을 좀 파주고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구리선 구리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구리든 알루미늄든 은든 뭐 다 돼요. 다 되는데 전기가 좋고 통하는 건 다 되죠. 금속은 구리다 그러면 거기도 대중소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자를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실로 뽑아져 가지고 통신선, 전기선으로 만들어져요. 반도체 회로로 더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에 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게 흑연가루를 넣어서 전기 전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지를 적게만 넣으면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선 통신선 그다음에 그걸로도 만들고 통축 케이블로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발열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가 굉장히 빨리 인비소질 구리에다가 인비소질 석연탄소 풍속가를 넣는 경우도 있다. 그걸로 전기선 통신선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전자석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구리 모터 발전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리꼴들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두께를 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렇게 만드시는 이렇게 전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선 하나짜리도 전기선이 흐른다. 전기선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해서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끝에 배터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110, 210 가정용 전기나 이렇게 일반 산업용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기선을 연결하냐 두 개, 세 개, 네, 다섯 개 연결하냐 다 전력을 강하게 약하게 갖다 쓰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자동차 배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5개, 10개로 분할해서 언오프해서 10개짜리라든지 격벽 처리해서 열을 분산을 열이 한두 군데 모였으니까 불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몇 개를 연결하느냐 작은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갖다 쓴다. 전막에 이렇게 파워뱅크다. 그래서 야외형 파워뱅크 배터리가 5개다. 이것도 언오프를 해서 12.5V, 30, 60V, 110V, 220V 자유롭게 조절하는 인버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인버터 기술에도 배터리 기술은 다 들어가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은 모든 전자회로기에 이 기기를 이런 기능을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저희 삼성도 쓰시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삼성의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는 그냥 고집만 합니다. 네. YTN의 정보 출연료 소기한 정보 출연가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에 나오더라. 카이스트에서도 나오더라. 카이스트도 제 페이스북 광고를 내셨는데 제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 그다음 독일과 일본 정부, 그다음에 호주 정부, 그다음에 캐나다 정부, 인도 정부, 중국 정부도 다 들어 있다. 이제 그다음에 정보기관들은 중국 정보기관, 미국의 CIA, FBI, 이스라엘 모사드, 그다음에 미국 영국의 MI6 이런 데도 다 들어. 영국 상원도 당원 의원들도 다 들어와 있고요. 미국의 의원들이 한 50명 이상 팔로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시고 카이 트럼프도 소개됐다가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 나오더라고요. 네.
카이 트럼프, 멜라니아, 라라 트럼프, 바이든, 조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 나와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련된 증거를 2,000개 이상 찍어서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유튜브는 조회수가 작아요. 저는 이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광고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장관들도 팔로우로 들어오셨고 송영길 의원 뭐죠 한철수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김희정 의원, 북한 부산시 뭐 이렇게 부산시장 박형준 의원 이렇게 다 들어오시더라고. 네네.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박지원 의원도 들어왔는데 네, 팔로우로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네, 저는 안 했어요. 네, 정청래 의원도 들어오시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다음 날 의원실 국회의원장과 국무총실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한 30명 이상 팔로우 하셨네요. 러시아 외무부도 하고 중국의 정보기관 상무부 외교부도 막 그다음에 저기 뭐 유럽연합 그다음에 불가리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들어오셨어요. 터키 대통령도 들어오고 사우디 정부 공식 계정에서 법무부 내부부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란 언론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 이스라엘 의원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모사드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뭐 로키드 마튼 보잉이라든지 방산 업체들 맥도날드 걸러스 JP 뭐 전설의 그 록시아 로펠러가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도 다 들어왔죠. 네, 그래서 다 보고 있다 이건 이제 자기네들이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네,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어떤 기획재정부, 노동부, 경찰,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외교부, 국방부 계속 광고로 들어오셨거든요. 조한미 대사관 그래서 내 기술을 알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시더라고 팔로우로. 우리나라 국가기관 한 100군데 이상 팔로우 하신 것 같은데. 예.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셔서 한국에서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다 전 세계 돈 내라 이렇게 하면 전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도 다 보고 있고 우리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다. 삼성도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이것도 제 기술인데 저는 어이가 없었는데요. 존스 홉킨스에서 이렇게 이런 금속판에다 알갱이를 이렇게 두들더라고요. 이게 알갱이가 뭐냐면 이런 데다가 알갱이를 놔요. 태양전지 같은 데도 다결정. 그게 이제 이렇게 전기를 모으는 그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좀 두텁게 만든 이게 평판이잖아요.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이렇게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주거나 여기서도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주거나 두껍게 하면 전기가 빨리 전송이 되는 이런 방법이 된다. 태양전지에서도 금속 인쇄할 때 이렇게 구리줄을 두껍게 그어주거나 알루미늄도 괜찮아요. 전기 통과되는 알갱이들을 금속 알갱이들 해주거나 금속 것도 뭐 구리든 알루미늄은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는 이런 전기를 걸어주면 거기서 이게 전기가 걸리게 되고 태양빛을 유도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겨울 같은 데 더 효과 있겠죠. 그래서 열을 살짝 가하거나 열을 가하면 이렇게 전자 활동이 너무 심하면 전자 활동이 잘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가하면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단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전자 이동이 쉬워진다. 전기선 안에서 대기술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속에다 살짝 열을 가하는 이론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에 자철석에다가 이렇게 정방향 옆방향으로 아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TMR 센서 같은 걸 해서 유도조를 걸어서 어느 쪽으로 앵그게스 자기 모멘트가 정렬이 되냐에 따라서 그걸로 이제 기존의 SSD나 그 다음에 HDD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일단 제가 되게 HBM 기술을 제 기술을 많은 기술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쪼개서 동시에 이렇게 인식하는 이 기술을 제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기술을 쓰는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여기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읽은 것이 이게 직렬이에요. 일종의 논리적으로 읽는 거. 우리는 그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읽죠. 근데 기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000개의 조각으로 동시에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고, 동시에 띄우고
D램이 띄우는 동시에 띄우고 동시에 저장하고 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어요. CPU, GPU, D램, VRAM이든 SRAM이든 HBM이든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그다음 HDD 같은 거, SSD 저장 장치에서도 앞으로 이것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통신칩, TMR, 그다음 TR 모듈 같은 ASRAD 같은 모든 이거 서버라는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 통신 장비, 위성통신 장비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 인쇄가 20개 있다 그러면 동시에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글자, 색깔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게 동시에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같으면은 이렇게 만화 영화가 보면 만화 한 장 한 장 넘기면 동영상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영사 필름 한 장 한 장 이렇게 주르륵 틀면 이렇게 영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10,000개짜리로 1,000개짜리 10,000개 딱 동시에 잘라서 동시에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막 달라붙어서 읽어버린다는 거죠. 코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코어가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분 일꾼들을 많이 늘려가 하드웨어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대중소,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 대중소 늘려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구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CPU든 GPU든 D램 구동 프로그램도 구동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 플로팅 게이트를 D램에다 넣어주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준 것을 탑재를 할 수 있다.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 또는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휘발하는 이 특징을 해결할 수 있다. 배터리를 다는 방식은 그렇죠. SRAM에도 가능하고 VRAM에도 가능하고 램정은 다 됩니다. 그래서 HD, SSD 여기에서 뭐 이렇게 HD다 그러면 대자료, 중자료, 소 5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전극도 가까이 일꾼은 여러 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 급한 저장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저장하거나 이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장치를 CPU나 GPU, D램에다가 달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SRAM 같은데 VRAM 같은데 HBM에도 달아준다는 거예요. 달아줘가지고 기억 저장 장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서 하나의 컴퓨터를 만든다는 게 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CPU가 이렇게 구동 프로그램 있잖아요. GPU도 그렇고. 근데 D램은 구동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동 프로그램을 작은 이렇게 CPU 같은 것도 플래시 메모리에도 구동 프로그램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속도 차이는 없어요. 그럼 같은 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 그 개념을 살리자는 거죠. 거기서 D램 같은 데도 HBM이나 이런 데다 플래시 메모리에다 플래시 메모리가 됐던 어떤 구동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합시다. 구동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구동 프로그램이 대장 구동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새끼 구동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같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같은 프로그램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량 차이가 있죠. 대장 프로그램 역량이 크고 나머지는 기본 프로그램들은 적고, 그러니까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0개짜리가 프로그램 안에 또 하나 다른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 10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인도나 구글, 안드로이드 전 세계 모든 이런 하실 때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제작할 때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역량 차이는 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이렇게 이렇게 팀장이 이렇게 전선 배선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미장하는 사람, 목공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해버린다는 게 각각을. 그래서 단순 작업도 같이 일할 수 있고 거들어 가지고 단순 작업도 다 일할 수 있어요. 특화된 작업도 각각 한다는 거죠. 네네. 전기 배선하는 사람들도 각각 잡일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죠? 네네. 그렇게 해서 동시에 작업을 끝내버리는 이런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대장 프로그램 역량이 좀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끼 프로그램들은 10개짜리, 20개짜리 새끼 프로그램들에서 각각의 구역을 맡아서 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서 빨리 처리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풀가동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이 작으면 그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통신칩이 5개짜리인데 각각 전파를 송수신할 때 TR 모듈 같은 게 되겠네. A사례도. 그래서 정보 처리를 내가 50% 할게. 너 나머지 니네들이 10%씩 해.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정보를 쪼개서. 또는 정보 통신칩이 하나만 정보를 전파를 송수신하고 내가 전파를 송수신했는데 니네 일감 나눠줄게. 내가 50% 할게. 네가 이렇게 10%씩 해.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정보를 합산하는.
그래서 동영상 한 개를 1년 번호로 이렇게 10,000개,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1년 번 암호 설정을 하고 다시 그것을 조립하고 이런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은 슈퍼컴퓨터 같은데도 이게 회사 내 컴퓨터 100대다. 대장 오야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용량이 좀 클 수도 있고 여러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100대 컴퓨터를 지휘를 하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저장하거나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부르거나 연산도 다시 줬다가 다시 일감을 이렇게 연산도 이게 다시 쪼개가지고 다시 합산해 주거나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해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다시 조립한다. 이게 전파 앞에다 파일 앞에다 번호를 붙인다는 파일 뒤에다 하거나 중간에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식별 번호 앞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GPU의 어떤 암호화 부호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다. 삼성이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붙여가지고 현관문 가게 개폐 쓰시던데 그래서 자동차만 쓰지 마세요. 이것도 제 기술인데 제가 그래서 금고 같은 그다음에 저기 뭐죠 저기 그래서 모든 통신에서도 그래서 뭐 경원 오키토키 100명이다. 얼굴이 먼저 등록된 사람이 먼저 인식이 돼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전파나 호출을 번호만 들리게 전체 전파 100명 또는 휴의 전파 10명 같은 경우 각각 통화하거나 하나는 또 문자 하나는 뭐 이렇게 동영상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도 송수신해서 그럴 수 있다. 뭐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되겠다. 드론 조종할 때도 이게 적군 조종은 나니까 안고 해가지고 먼저 비밀번호가 인식이 돼야지. 그것이 내 분명 얼굴일 수도 있고 금고 같은 데도 카메라 따라서 내 얼굴 인식이 안 되면 열 수 없고 컴퓨터도 작동 안 되고 TV도 작동 안 되고 냉장고 이렇게 에어컨 이렇게 작동할 게 세탁기 가전도 조명도 작동 안 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인식된 사람만 할 수 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거 현관문 비디오폰 같은 인식된 사람만 키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시면 인식된 사람만 이 키보드를 할 수 있거나 이런 키보드를 저편을 누려서 인식이 안 되면 키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키패드를 스마트폰에 키패드가 기능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면 키패드를 누를 수 없다. 이런 것도 된다. 기기를 작동시킬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잠금 방식으로 어떻게 냉장고 같은 것도 잠금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나무 가면 비밀번호 눌러도 잠갔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된다. 냉장고도 음식물 해놓은 불안한 사람 많으니까 잠군다. 또는 얼굴 인식되는 사람은 냉장고에 띠띠띠띠 번호 방식 이런 것도 있다. 디지털 키. 목소리 인식도 되겠죠. 가전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로봇 작동할 때도 그렇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 방식으로 여기서 자기 얼굴을 분별합니다. 카메라를 입체로 한다는 것은 각 사람을 다 알아보거나 각 사물을 다 알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모든 카메라는 입체로 봐요. 디스플레이 장치도 깊이까지 그림 그릴 때 깊이까지 하는데 깊이까지 그림 길이까지 해야 할 때 가로 세로 돌표로 3D 방식이 아니에요. 저 방식이. 그래서 색을 중첩을 해가지고 두껍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살짝 입체를 만드는데 이런 방식의 입체를 이렇게 삼성전자든 하시면 안 되겠다. 카메라 인식, 카메라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GPU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식의 입체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만족하고 천조가 쪽을 동시에 읽어버리고 이것이 이렇게 필름 같은 게 주르륵 한 컷 한 컷 필름에 한 장 한 장 이게 옛날에 영상이 이렇게 넘기면 동영상이 되듯이 그것을 10분짜리다 그러면 1분 단위로 30조 단위 10조 단위로 동시에 읽어버리는 동시에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각각 다른데 조각별로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 신호선이든 유선이든 통신 무선이든 하나 둘셋넷 5개로 이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로 이 하나의 동영상 파일을 그래서 각각 4분의 1씩 쪼개가지고 4개의 선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요. 다시 합쳐준다는 이런 개념을 유선에서나 무선에서나 가지시면 되겠고 뭐 4개의 서로 무선 전파로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 또는 같은 전파로 호출반 틀리게 해서 보내서 그것을 이렇게 정보를 쪼개서 보내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주파 같은 거를 갖다 묶어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이렇게 적잖아요. 전기가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주파를 여러 개, 뭐 2개, 3개든 5개 여러 개 묶어가지고 서로 파행이 틀린 저주파 중에서도 파행이 틀린 저주파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쏜다. 그러면 뭐 10개짜리, 100개짜리를 쏘면 정보도 담을 수 있고 전력 송수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km, 5,000km 이상 가니까 예산에다도 이 방식을 해서 통신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파를 어떻게 해서 저주파를 묶어가 쏘는 방식으로 해갖고 거리를 늘려서 FC25, F35도 잡을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이렇게 서로 전파를 나란히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주파든 고주파든 나란히 이렇게 써가지고 인력 구조 가지고 멀리 보내거나 뭐 이렇게 레이저 파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묶어 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인력 구조로. 이렇게 써가지고 상대방의 전투 F12, F35도 잡을 수 있어. 집안에는 종구 방식이다. LED 발광대,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해가지고 쏘면 강하게 융합해서 훨씬 밝다. 그래서 레이저 강할 때도 레이저광 공격기에 대해서도 대중소로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같은 목표 지점을 쏘면 강하게 융합해서 순간적으로 그 열이 융합해서 터지는 방식이 된다. 지금은 이제 좀 지연 방식이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서로 반방의 전파를 묶어 써가지고 각각 정보를 다 담을 수도 있고 전력 송수신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멀리 간다. 오키토키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모두 이동통신, 유성통신에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묶어서 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보통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에서도 이걸 쓰시면 안 되겠다. 담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